제가 소담 만나이트 돈이 월요일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율이 제목 읽어줄래? 네, 비슷하지만 달라요.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나라들과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요즘에. 그래서 뉴스와 신문에 종종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해.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 집안의 살림을 운영할 때에도 돈이 많이 들지. 그런데 한 나라를 운영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 10억. 아유, 그거보다 훨씬 더 크지. 수도와 전기 같은 기반 시설도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와 새로운 사업에도 모두 예산이 들어가. 나라의 예산은 어디에서 거둘까? 나라의 예산은 누구에게서? 은행. 국민에게서. 어떻게? 세금으로. 맞아, 세금으로. 국민에게서 세금으로 걷기도 하고 기업에게서 걷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건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 때에도 세금이 다 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일을 벌이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 세금을 걷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모두 부족한 돈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나라가 주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테니 돈을 투자해달라라는 증서를 발행해. 대가라는 건 이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국가 채권, 국채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라가 빚이 생기는 거지. 미래에 갚아야 하지만 지금은 당장 자금이 생기니까 이걸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거나 정책을 진행해. 나라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늘 이렇게만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아. 우리나라만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외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국제 경제가 수시로 변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값이나 원유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국제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변동을 겪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또는 국내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 그래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외국의 채권자들한테 지금은 갚을 수 없어. 나중에 갚겠어 라고 선언을 해. 이게 바로 모라토리엄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지불유예라고 해. 채무지불유예라는 거는 뭐냐면 나라나 지방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못 갚아서 일방적으로 뒤로 미루는 거야. 나중에 갚을게 라고. 유예라는 말이 미룬다 이 소리야. 그래서 즉 모라토리엄은 힘들어. 나중에 갚을게 라는 소리야. 근데 모라토리엄과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디폴트가 있어. 나중에 갚을게 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갚는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정말로 경제난이 심각해서 재정이 혼란스러워서 아예 지금 상황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 빌린 돈을 갚지 않겠어. 나 못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게 바로 디폴트야.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 채무라는 게 뭔지 알아? 채무? 채무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 거야. 채권자라고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 채무자 하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야. 채무 불이행이란 나라나 지방 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이를 아예 갚지 않겠다 또는 갚을 수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채무하고 불이행하고 더해져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디폴트는 아이고 나 못 갚겠네. 너무 힘들어. 못 갚아 라고 하는 게 바로 디폴트라는 소리야. 우리 개인들도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런데 한 나라가 빚을 져놓고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라를 아예 뺏겨요. 그래. 어떻게 뺏길까? 누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할 사람한테요. 그렇지. 바로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 누군가가 있겠지?
빚을 대신 갚아준 거기에 나라의 경제 주권을 뺏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한 나라의 화폐, 돈은 어떻게 될까? 돈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거의 종이 조각처럼 변해버리는 거야.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는 국제시장에서 힘이 약해지거나 무용지물이 돼버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원료를 못 사겠지. 그래서 투자자들도 돈을 투자 안 하겠지. 그 나라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야. 실제로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는 2020년 3월에 오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정책 실패로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대. 디폴트가 뭐라고? 갚아야지만 못 갚은 거. 아예 못 갚아 이러는 거지. 그리고 레바논은 또 여기에 2020년 8월 4일에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더 어려워졌대, 상황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작년 2021년도에는 누가 도와야지. 그렇지. 경제 금융 위기 이런 걸로 레바논 상인의 35%가 가게를 닫는 등 심각한 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래. 그리고 또 2015년도 7월에는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정책과 정치권의 부패로 디폴트를 선언했어. 이 국가 부도를 선언했다가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거야. 사람이 돈을 빌리면 어디에서 빌리지? 은행. 맞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런데 나라는 어디에서 돈을 빌릴까?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빌리기도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곳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IMF라는 곳은 어려운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인 거야. IMF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 우리나라. 맞아, 우리나라가 생각나. IMF 돈 응. 빌려가지고 응. 근무하게 했는데. 맞아. 우리나라도 IMF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지. 1997년에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아서 IMF로부터 돈을 빌려 썼던 적이 있었어. 국가 부도라는 건 디폴트 사태야. 돈을 못 갚게 된 상태라는 소리야.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 우리나라는 왜 그때 디폴트 상태가 됐었었지? 외국이 우리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갖고 그런데 그래갖고 우린 좋아갖고 그거를 맞췄는데 잘 안 팔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돈 넣으면 돈 잃어버릴 것 같아갖고 다 갖고 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돈을 다 써버려갖고 맞아. 갚으려고 하는 맞아. 나유리가 아주 얘기를 잘해줬어.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고 했지? 네. 그래서 당시 기업들이 위험이 좀 큰 사업에 망설임 없이 투자를 감행한 거야. 그런데다가 이때 외국으로부터 이자가 저렴하게 돈을 잘 빌릴 수가 있었어. 다른 나라에게 무리해서 돈을 빌린 거야, 한마디로. 그랬다가 갚을 능력이 없어진 거지. 또 정부가 관리를 잘 못해서 나라 안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졌어.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진 빚을 갚거나 국제 경기가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돼, 나라도. 그런데 비상금은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즉 나라가 급할 때 쓰려고 달러를 챙겨놔야 돼, 비상금으로. 그런데 이 돈이 못 챙겨놓은 거야.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어려워졌을 때 외국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빌렸어? IMF에서 195억 달러를 빌리고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거야. 그 이후에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IMF의 요구에 따라서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됐어. IMF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약 4년 동안 우리나라는 IMF에게 관리를 받게 된 거야.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많은 직원들이 해고를 당해. 그래서 직업을 잃게 돼. 이때 당시에 IMF가 우리나라에 구조 조정을 해라 라고 강제적으로 간섭을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직업을 잃게 된 거야.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어봤던 나라지. 그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고 일본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던 시절들이 있었지. 그랬던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주권을 잃고 IMF의 간섭을 받게 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됐겠어? 무섭고 화가 났겠지. 그래서 우리는 IMF로부터 그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지? 금모으기. 맞아. 금모으기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가 2001년도에 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지금은 외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야.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달라.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구제 금융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돈을 갚아서 벗어난 거였어? 아니야. 돈을 완전히 갚아서 벗어난 게 아니라 경제가 조금 너희가 회복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섭 안 할게 라고 해서 벗어난 거야. 갚을 돈은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완전히 갚아서 벗어난 거야.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훨씬 더 대단한 거지. 오늘 그러면 알아본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를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까? 모라토리엄이란 뭐라 했지, 다유라? 모라토리엄은 오늘 못 갚으면 다음에 갚는다는 거고, 디폴트는 오늘 못 갚으니까 다음에도 안 갚는다고. 맞아. 다유리가 너무 얘기를 잘해줬어. 모라토리엄은 힘들어. 근데 나중에 좀 갚을 테니까 기다려줘 하는 게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아예 못 갚겠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러는 게 디폴트야.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